자, 이번 주라는 거 이제 3일째니까 7일까지 계속 메타인지를 우리가 할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리정돈하라. 예, 제가 지난 월요 특강을 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 정리정돈, 정리하라, 뭐 심플하게 하라, 뭐 이런 내용들은 좀 많이 다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이 개인적인 정리정돈뿐만 아니라 결국 이 정리정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업 그리고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좀 구체화시킬까에 대해서 한 기업의 성공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 겁니다. 먼저 이 정리정돈에 대한 이 정의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전적 정의는 먼저 정리는 흐트러지거나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는 걸 한데 모으거나 치워서 질서 있는 상태가 되게 한다. 또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종합한다. 문제가 되거나 불필요한 것을 줄이거나 없애서 말끔하게 바로잡는다. 이게 정리의 정의고요. 그럼 정돈이라는 건 무엇인가? 어지럽게 흩어진 것을 규모 있게 고쳐놓거나 가지런히 바로잡아 정리하는 것. 그 다음에 이양한 것을 이양하고 동류항들은 모두 그 합으로 바꾸어 놓는 일. 그래서 정돈이란 건 말 그대로 좀 더 가지런하게 놓는 것. 이게 바로 정리와 정돈인데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정리 정돈을 잘하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삶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정리정돈만 잘해도 굉장히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리정돈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우리가 이 100일만 미처리를 하면서 사전을 지금 많이 찾아보지 않습니까? 이 사전을 찾아본다는 건 정의한다는 거예요. 정의한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해야 되는 주제와 그리고 그 주제를 알아나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 방법론들이 있을 테인데 그 방법론들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본질적 가치, 의미를 깨닫는 겁니다. 그 본질적 가치를 깨닫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용어의 통일, 그리고 그 용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정의하는 거.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좀 찾아봐야 돼. 여러분들도 어떤 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단어라든지 어떤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의미에 대해서 좀 찾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찾아봐야만 조금 더 그 내용과 이 화자나 아니면 지금같이 제가 뭔가를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전달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공감이 될 수 있고 이 공감이 나아가서 동감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의 특정한 단어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구나가 추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추상적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이고 정의되어지는 일체화된 용어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사전을 찾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학습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학습에 대한 목표, 학습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 자꾸 사전을 저렇게 보여주나 조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나눕니다. 그래서 모 책에서는 이렇게 정리와 정의를 좀 더 간단 명료하게 얘기를 하는데 정리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고 필요 없는 것은 버린다라는 의미.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입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필요한다는 말은 필요한 필요한 것,
필요 필요 없는 없는 것을 것을 구분하고 구분하고 필요 없는 필요 것을 없는 것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버린다는 버린다는 의미네.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기상하고 나서부터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의 주위를 이렇게 한번 둘러보십시오. 정리되어져 있습니까? 정리되어져 있다는 건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해야 되고 필요 없는 것을 버린다는 건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 주변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돈한다는 말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돈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도록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정돈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꺼낼 수 있도록 한다는 한다는 의미. 자, 이 두 개가 확연히 분리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 정리정돈의 정의에 대해서 다시금 우리가 이 의미를 가지고 계속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도요타라고 하는 일본 기업을 통해서 정리가 어떻게 이 기업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요타의 자동차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계적인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고장이 나지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오랫동안 탈 수 있는 자동차로 유명합니다. 여러분들이 동남아 쪽으로 여행을 가시게 되면 당시 일본이 뭐 물론 지금이야 조금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어도 있지만 일본이라는 기업은 아시다시피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경제 대국이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 동남아 쪽에다가 이 인프라 기반 시설을 굉장히 많이 확충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전범 국가였기 때문에 일본이 사회적 책임도 있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아무튼 동남아에 가시게 되면 택시들이 있는데 도요타 자동차. 그래서 그 자동차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신차가 나오지 않고 오래된 차들이 계속 그 도시를 그 나라를 다니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만큼 도요타가 좋은 차를 만들고 내구성 좋은 자동차를 품질 좋게 만들기로 유명합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하게 자동차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왜 도요타 자동차는 그렇게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는가를 보니까 이 회사에는 굉장히 다른 기업들과는 다른 기업 문화와 기업 철학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좀 기업이 경영을 해 나가려고 하면 좀 세계적인 기업을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기술을 최고로 중시한다 라든지 아니면 우리 기업은 인간이 활동할 수 있게끔 가장 멋지고 훌륭한 이동수단을 제공한다 라든지 이런 것들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기업은 정리정돈이 내규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다. 내부 규칙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 정리라는 건데 바로 이 도요타에게 정리와 그리고 정돈이란 건 짬이 날 때 하는 게 아니고 업무의 중요한 일부로 정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요타는 업무의 정리정돈이 가장 중요한 업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여기서 이걸 한번 좀 같이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여러분들 각자 오늘 들어오셨죠? 이 줌에. 자, 엄태호에게 정리정돈이란 그리고 질문을 한번 해보고 한번 정의를 내려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각자가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박은순에게 정리정돈이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잠깐 한 10초 정도 생각해 볼까요? 찬점식에게 정리정돈이란 어떤 의미일까?
저는 약간의 제 지인들이 얘기하면 약간의 결벽증이 있다라고 할 정도로 조금 정리정돈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지 않으면 뭔가 시작을 안 하든지 아니면 그곳에 안 가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안 만나든지 아니면 그 시간을 안 쓰든지 합니다. 또는 돈을 안 씁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 사업과 관련해서 마케팅적으로 기획을 잘할 수 있는 이 업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업체 대표님하고 미팅을 하고 이제 그 앞으로 그 업체와의 기획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적으로 미팅을 나누는데 저는 이제 그때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대표님이 그분 차에 탔어요. 근데 차에 타고 나서 제가 보지 못했던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뭔가 사람을 만나든지 일을 하든지 가장 원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그 사람의 이 정리정돈 상태, 청결도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디테일이죠. 일을 하는데 그게 왜 중요해? 라고 할 수 있고 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고 아니 차가 너무 쓰레기장 같더라. 너무 지저분해서 참고하시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런 상황이면 저는 원칙적으로 같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역량이 좋고 그 기업이 좋은 퍼포먼스를 내더라도 저는 정리되지 않은 사람과는 언젠가는 충돌이 생긴다. 왜냐하면 저는 정리정돈이 되어져 있고 정리정돈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중구난방으로 임기응변으로 그때마다 일을 처리하는 습관이 그의 사고방식에 녹아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와 정돈과 원칙을 얘기할 때 그와 많이 부딪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뭘로요? 정리정돈 상태로. 그래서 저에게 정리정돈이라는 건 삶의 시작과 끝이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그게 저에게 있어 정리정돈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정리정돈에 대해서 한번 정의해 보시겠습니까? 이번 주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자, 이제 큐 질문입니다. 당신의 책상 주변이 혹시 이런 상태인가? 이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앉아있는 곳 주변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필요한 서류를 찾으려면 10초 이상 걸린다. 두 번째, 일주일 이상 쓴 적이 없는 사무용품이 있다. 세 번째, 서랍의 가장 깊은 곳에 무엇이든지 바로 대답하지 못한다. 자, 서랍의 가장 깊은 곳에 거기 뭐 있어요? 라고 질문하면 바로 대답을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책상 위에 한 달 이상 건드린 적이 없는 서류가 있다. 자, 이제 답입니다. 한 가지라도 해당이 된다면 당신은 지금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지금 당장 정리정돈을 해야 하고 정리정돈이란 단순히 가지런히 놓는 것만이 아니다. 라고 도요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이 부분에 해당되는지 네 가지 아주 짧은 질문입니다만은 여기에 한 가지라도 해당된다는 건 지금 비효율적으로 일하고 있다. 비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건 뭐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과 환경 대비해서 결과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죠. 그래서 도요타식 정리정돈의 원칙과 기술, 최근 도요타의 정리술이라는 책을 제가 조금 인용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발췌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낭비라는 이름의 보물을 찾아라. 도요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낭비가 새로운 이름의 보물이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신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통 낭비라는 건 쓸데없는 거라 생각하는데
도요타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낭비라는 것은 쓸데없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를 잘 살펴보면, 돋보기를 갖다 대보면 새로운 보물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테마로 우리가 이 낭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건데요. 첫 번째는 공간의 낭비, 두 번째는 시간의 낭비, 세 번째는 실수에 따른 낭비, 네 번째는 가지러 가는 낭비.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낭비하는 것이 이 네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혹은 업무에서도 이 네 가지 낭비는 계속된다는 겁니다. 우리 명언 중에 역사는 되풀이된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낭비는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공간의 낭비라는 거죠. 공간. 자, 여러분들 집이 있을 거예요. 그 집이 있는데 그 집에서 잘 안 쓰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은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책상에 안 쓰는 물건이나 서류나 아니면 사무용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공간은 낭비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오래 이동하는 수단인 차는 어떻습니까? 차에 잘 안 쓰는 용품이나 물품들이 있습니까?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 집중 있게 정말 실천적으로 보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이 공간이라는 것도 돈이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왜 공간이 돈이죠? 에어비앤비,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저기 뭐죠? 위워크, 이런 기업들이 왜 세계적인 기업이 됐습니까? 공간을 빌려주잖아요. 그죠? 이동수단과 공간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책상에 뭐가 다른 게 있고 안 쓰는 게 있고 내 화장대에도 안 쓰는 게 있고 내 침대 주변에도 안 쓰는 게 있고 내 사무실에도 안 쓰는 게 있고 내 매장에도 안 쓰는 게 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열심히 쓰고 있다. 그렇다면 그걸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 그게 월세나 임대료나 전세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안 쓰고 있다. 낭비라는 거죠. 자, 어쨌든 15분이 지났어요. 15분이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슬리밍고 사업이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특허받은 읽는 바른 자세 전체 창업에서 슬리밍고라는 한 사업이 여러분들과 함께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 슬리밍고 오늘 점장님들의 전국에서 모여서 오늘 트레이닝 워크숍이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5분 학습은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을 위주로 해서 학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에게 이 정리정돈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정의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공간에 어떤 낭비들이 있는지 목록을 그냥 노트나 뭐 스마트폰 패드도 좋습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안 쓰는 게 지금 뭐가 있지? 솔직하게 적으셔야 돼요. 눈치 보지 말고 솔직하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오늘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믿으세요. 그거 한다고 내 사업이 잘 되는데 도움이 될 겁니까? 내가 이 노아의 방주, 경제적 자유를 이루는데 그거 하는 거가 사업에 도움이 될까요? 경제적 자유 이루는데 도움 됩니다. 왜요? 도요타가 낭비는 또 다른 이름의 보물이라고 했잖아요. 낭비 속에 보물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꼭 오늘 여러분들의 공간을 체크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 금요일에 아침 7시에 4일차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